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생생한 건강 정보를 선사합니다. 대한민국 건강 박사들이 알려주는 실화 바탕 특강 쇼와 이로운 건강법 I am 닥터. 안녕하세요, 오정연입니다. 자, 오늘도 김지선, 이한이, 김나희 씨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I am 닥터 오늘의 주제 생생한 실제 사례로 만나봅니다. 실화극장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네가 그냥 사람이기를 포기했다고 본다. 진짜 너 같은 거 데리고 살아준 나한테 넌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이런 대우 받으면서 더 이상 못 살겠어.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이 이야기는 50대 부부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올해로 결혼한 지 약 20년 차에 접어드는 부부. 결혼 초만 해도 사이가 너무 좋아 동네에서 알아주는 인꼬 부부였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또 먹어? 아니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애들 챙기고 어머님 댁에 장 봐드리고 그러느라 나 한 끼도 못 먹었어 오늘. 지금 살찐 네 모습 좀 봐봐. 몇 날 며칠을 굶어서 빼도 모자랄 판에 한 끼 걸렀다고 그렇게 많이 먹냐? 아유, 네가 인간이냐 짐승이냐. 아유, 진짜. 결혼 초반만 해도 아내는 아주 날씬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으면서 무려 30kg 이상이 찌고 비만해졌대요. 남편은 결혼 후 점차 살이 쪄가는 아내를 볼 때마다 매일같이 잔소리를 했어요. 예. 체중계 좀 올라가 봐. 아니 여보. 또 쪘지? 나는 네가 그냥 사람이기를 포기했다고 본다. 어머. 남편분 말이 조금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정도는 폭언이죠. 하루가 멀다 하고 폭언 수준의 잔소리를 해대는 남편. 그래도 아내는 그런 남편을 마음 깊이 사랑했습니다. 여보, 양말은 내가 직접 손으로 빡빡빡빡 빨래를 해놨어. 진짜 깨끗하죠, 새 것처럼. 그리고 여보, 요즘 당신 얼굴빛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내가 특별히 영양밥에 시래기 된장국, 갈비찜, 게장까지 당신 위해서 아침부터 나 시장 다녀오고 요리도 하고 나 열심히 오늘 하루 살았어요. 또 먹는 소리. 이 많은 걸 누가 다 먹어? 나도 먹고 너처럼 살찌라고? 아니 나는 당신이 요즘 피곤해 보이고 얼굴도 까칠해 보이길래 그런 거지. 내 핑계 대고 네가 먹고 싶은 걸 요리한 건 아니고? 나도 살 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런데 애들 신경 쓰고 어머님 모시고 병원 갔다가 밥 차려드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꾸 때를 놓쳐갖고 저녁에 밥을 몰아서 먹게 되더라고. 우리 엄마 병간호하고 애들 돌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어차피 집에서 하루 종일 놀고 먹다가 잠깐 나가는 거면서. 참 진짜 너 같은 거 데리고 살아준 나한테 넌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아니, 시어머님 병간호까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구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나가서 일하는 게 낫지. 전업주부가 얼마나 힘든데. 그럼요. 남편의 무진 잔소리에도 남편, 자식, 시부모님까지 살뜰하게 돌보는 내조의 여왕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보, 요즘 집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집에 일찍 오면 뭐하냐? 응? 집에 토끼 같은 마누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덩치 큰 곰 같은 여자가 있는데 너 같으면 들어오고 싶겠냐? 아니, 당신한테서 자꾸 여자 향수 냄새도 나고 요즘 부쩍 여자랑 통화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당신? 야, 나한테 여자가 생기면 어쩔 건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잠깐만. 여보세요? 나 지금 집에 왔어. 잘 자고 내일 봐.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 이제 대놓고 다른 여자랑 통화를 하기가 일쑤였다고 해요. 날 무시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런 대우 받으면서 더 이상 못 살겠어. 잘 생각했어. 애들도 큰 만큼 컸고 그냥 너 나가. 알잖아. 너만 나가면 모든 게 완벽해져. 잘 생각했어. 두고 봐.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아니 아내분이 진짜 그러면 집을 나가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아니, 잘못은 남편이 혼자 다 했는데 뭐가 저렇게 당당한 거죠? 진짜 아내분 충격이 엄청 클만 했어요.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했던 남편에게 배신당한 아내. 결국 아내는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왔고 그날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열심히 살을 빼기로 그리고 다시 남편을 유혹해서 처참하게 버릴 계획을 짰습니다. 아내는 빠른 복수를 위해 빠른 감량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쫄쫄 굶는 다이어트부터 원푸드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등으로 2달 만에 무려 30kg 감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형수술도 조금 해서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아, 오랜만에 카페에 가서 커피나 한 잔 마실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어디 안 다치셨어요? 아, 예. 저는 너무 괜찮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혹시 그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나요? 저희가요? 저는 처음인데. 다리야. 아파. 다리가 너무 아프네요. 아, 제가 부축해 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변한 아내를 알아보지 못한 남편. 아내는 복수를 위한 유혹에 성공을 했고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복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팔다리는 가는데 왜 자꾸 배가 나오지? 얼굴도 점점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이러다가 걸릴 것 같은데? 성희 씨, 저 왔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서 처음 만났던 성희 씨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꾸 집 나간 채 와이프 모습이 이 얼굴. 아직 걸리면 안 되는데. 급하게 감량을 했기 때문일까요? 한 달 만에 팔다리는 가늘지만 배와 엉덩이에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원래 체중으로 되돌아오게 된 아내. 결국 남편에게 정체를 들키고 다이어트도 복수도 실패하게 됐다는데요. 이 아내에게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실화극장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빠른 감량에 성공했지만 다시 요요가 온 50대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I am 닥터. 실패 없는 다이어트 방법을 건강 박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닥터 모셨습니다. 가정의학과 박재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재민입니다. 네. 요즘 다이어트 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럼요. 네. 날씨 더워지고 옷은 얇아지고 옷으로 가렸던 살들을 더 이상은 못 가려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 해야 된다. 지금 여기저기서 난리도 아닙니다. 맞아요, 제철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유독 올해 여름은 일찍 시작된 것 같아요. 특히 올해 여름은 더 길어질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맘때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이미 실패하거나 포기한 사람도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찔린다. 저도 이제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제 몸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 편인데요. 1, 2kg 빼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전하고 달라. 맞아요. 네, 맞습니다. 단번에 다이어트를 성공하기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의지력이 강한 사람도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급하게 살을 빼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살을 빼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 대체 다이어트는 왜 실패하는 걸까요? 사연 속 사례자분의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급하게 뺐잖아요. 네. 그래서 요요가 온 게 아닐까요? 아, 맞아요. 무려 2달 만에 30kg를 뺐다고 했잖아요. 맞지. 그렇게 뺐다가 그냥 한 달에 그러면은 15kg씩 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선생님 잘못된 자체가 거죠. 사고나. 네, 맞습니다. 급진급파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급진급파. 네. 급하게 살이 찌고 급하게 빼는 방식은 대부분 실패로 끝납니다. 네. 보통 급하게 빼는 경우 대부분 극단적으로 식단을 제한하거나 굶어서 빼는 경우가 많은데 그쵸. 물론 살이 빠지기는 하겠지만 사연 속 아내부처럼 결국 요요가 오게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고 담석증, 지방간, 탈수, 피로 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몸 상해요, 진짜. 그래. 네. 또 급하게 살 빼면 결국은 다시 요요가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래서 급진급발을 하는 것은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네. 바로 체중계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체중계에서 내용 증명 날아갈 얘기인데요. 그렇죠. 아니 다이어트 할 때 네. 당연히 체중을 재면서 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쵸? 그래야 내가 살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알 수 있는 거지. 결국 몸무게 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일주일 만에 체중이 2, 3kg 정도 줄었는데 네. 그러면 이건 진짜 살이 빠진 걸까요? 빠진 거죠. 살이 빠진 거죠, 그럼. 아니 체중이 올라갔는데 2, 4kg가 빠졌으면 빠진 거죠. 사실 이거는 물과 근육이 빠진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체중계 숫자에만 집착하면 결국엔 가짜 감량에 속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인 거야? 잠시만요. 진짜? 저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체중이 빠졌는데 이게 가짜 안 감량이라는 빠졌다는 말씀이시에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우선 우리가 급하게 살을 빼려면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거나 굶게 되잖아요. 네. 이때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근육 조직을 분해할 수 있는데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고 운동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근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손실. 그러니까 체중이 줄어들었지만 정작 지방은 그대로 몸속 근육만 사라지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쓰는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적게 먹어도 살이 잘 안 빠지고 살이 더 잘 찌는 몸으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중계에 속지 말라는 게 응. 체중계 그 숫자에만 집착하면 안 된다는 얘기시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중이 빠져도 그게 다 지방만 빠진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퀴즈 하나를 내볼 텐데요. 네. 오늘 여기 계신 출연자분들 중에 비만 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휴, 선생님, 우리가 액면가로 이렇게 딱 보더라도 비만이라고 하기에는 다들 예? 저희가 그래도 저 한 몸매들 합니다. 저희 예. 건강 프로그램 지금 출연한 그럼, 지 꽤 예. 됐고 근데 이제 예. 저만 갖고 보면 확실하게 비만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생을 이게 정상 수치 내에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눈에 봐도 이게 비만하신 분은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나 살 안 쪘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안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체중은 정상 범위에 있더라도 네? 비만일 수가 있습니다. 예? 체지방률이 여성 기준 30% 이상, 남성 기준 25% 이상이면 내장 지방이 과도하게 쌓여 있는 상태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체중은 정상이지만 유독 복부에만 지방이 집중적으로 쌓인 분들, 팔다리는 가늘고 배는 볼록한 거미형 비만 체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나이 들면서 이게 배가 좀 약간 나오고 팔다리가 좀 약간 가늘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체중에는 변화가 없길래 안심했는데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안심하면 안 되겠네요. 맞아요. 아니 아까 전에도 사연 속에 아내분도 살을 뺐지만 결국에는 거미형 체형으로 변하면서 서서히 살이 찌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네.
팔다리는 가늘지만 복부에만 지방이 몰려있는 거미형 체형은 비만으로 가는 씨앗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거미형 체형의 특징처럼 복부가 많이 나왔다는 건 이미 이제 내장 지방이 가득 쌓이고 있다는 아이고, 증거인데 여기 딱 이렇게 나온 게 얼른 보이네요. 네. 보면. 이 내장 지방은 네. 겉으로는 티가 잘 안 나지만 간, 췌장 같은 중요한 장기에 붙어서 혈압, 혈당을 악화시키고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상 체중이지만 복부 비만을 가진 남성은 전체 사망 위험이 87% 정도 증가했고 여성의 경우는 48% 정도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야, 남자는 높네. 87%예요? 와. 아니, 복부지만 그렇게 위험하군요. 네. 이제는 뭐 체중계 속의 숫자만 믿으면 안 되겠고 팔다리는 날씬하고 좀 괜찮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면 안 그러니까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많이 살찌지 않았어도 이제 속은 내장 지방이 가득 차서 네. 이미 질병 유발자인 내장 비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만은 단순한 체형의 문제가 아니라 네.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심각한 질환이기 때문에 꼭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비만만큼 위험한 게 또 있습니다. 뭐죠? 바로 아내분이 겪었던 요요 현상인데요. 그래, 위험하지.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요요라는 건 어쨌든 일단 살을 빼긴 뺀 거잖아요. 빼죠, 예. 물론 다시 살이 찌긴 했지만은 그 힘들게 뺀 과정이 있는데 충격입니다. 비만만큼 위험하다니요? 특히 중년에 오는 요요는 더 위험할 수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요요로 찐 살은 피하 지방이 아니라 내장 지방으로 불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긴 주변에 10kg를 열심히 뺐대요. 그래서 네. 어머 축하해 그랬는데 어이 얼마 있다가 딱 만났는데 요요로 15kg이 찐 거예요. 예전보다 보고 깜짝 더 놀랐어. 많이? 예. 그렇게 막 더 증가가 되더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년이 되면 우리 몸은 근육이 점점 줄어들고 대신 지방이 잘 쌓이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살을 빼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고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예전이랑 똑같이 먹어도 덜 소비되고 남는 에너지가 생기고 이게 내장 지방으로 저장되면서 더 많이 살이 찌게 됩니다. 네. 내장 지방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병들을 유발할 수 있고 실제로 체중 변동성이 심한 사람은 관상동맥 질환 발생 위험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한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년에 오는 요요는 단순히 다시 살이 쪘다의 문제가 아니고 몸이 지방 저장소처럼 바뀌고 각종 병에 가까워질 수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가짜 감량에 쉽게 속으면 결국에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내장 지방으로 이어진다니까 너무 무섭고 그러게.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럼 하지 마시던가.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도대체 살은 왜 찌는 겁니까? 아니 드시니까 찌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잠깐만 계세요. 그 이유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드시니까. 뭔가 이게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너무 알지 않나요? 먹은 만큼 안 나가니까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먹은 여기 만큼 저장. 나가는 사람도 더 많이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찌잖아요. 예, 자, 너무 자. 많이 먹어서 그러면 그런 질문을 거 아니에요? 취소할까요? 아니요, 그래도 저는 궁금합니다. 궁금하죠? 네. 살이 왜 하지 찌냐고요. 마시고요. 아니 너무 네. 단순한 걸 갖다가 물어보는. 우리 근데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죠. 네. 네, 비만의 원인을 속담으로 힌트를 드려볼게요. 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네. 이거 뭐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여도 내가 가진 거보다 남의 게 훨씬 더 커 보인다 이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애들이 얼마나 어렸을 때 웃겼냐면 똑같은 거였어요. 네. 똑같은 붕어빵 같은 거였는데 오빠께 더 크다는 거야. 그래 바꿔줬어. 그랬더니 네. 아니래. 다시 오빠께 크다는 거야. 바꿔줬어. 이걸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똑같은 건데. 저랑 언니랑 맨날 그랬어요. 아 그래. 같은 집안 그 형제끼리도 그러니까. 그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 말 그대로 이게 왜 비만과 관련이 있죠? 너무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이제 과자나 아이스크림, 햄버거 같은 거 막 네. 먹고 싶었던 적 있으시죠? 당연히 있죠. 그렇죠. 그게 바로 식탐입니다. 식탐.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네. 우리 몸이 다 쓰지 못하고 남는 에너지를 이제 지방이라는 기름 덩어리로 차곡차곡 바꿔서 이제 배나 허벅지, 엉덩이에 쌓아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이는 것을 우리는 이제 비만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식탐은 진짜 참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상하게 또 다이어트만 하면은 입이 터진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탐을 잡아야 되는데, 쉽진 않지만 이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식탐도 중요하고 또 다른 비만의 여러 원인 중에 하나로 장내 미생물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요? 그 미생물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장 속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는데 이 장내 미생물들은 식욕과 대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네. 이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은 이제 식욕 조절과 포만감과도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인데 우리 몸의 세로토닌이 많은 부분이 이제 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생산 과정에 장내 미생물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식욕 조절이 어려워져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만해지는 걸 막으려면 장 건강이 튼튼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장 건강이 나빠져 유해균이 과잉 증식하게 되면 염증과 대사장애를 유발해 지방이 더 쉽게 축적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반대로 장이 건강할 때 지방 분해와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줘서 체중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 균형을 잘 유지하고 유익균을 늘려주면 다이어트에 성공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이 가짜 감량에 속지 말고 그치. 네. 요요나 거미형 체형이 되는 걸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비만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서 식탐과 장 건강을 잘 다스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첫 번째. 숨을 크게 많이 쉬어야 합니다. 아, 숨을 크게 많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숨을 쉬라는 뜻은 아니고 네. 그냥 땀 빼면 살 빠진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렇죠. 네. 예. 사실은 진짜 지방이 빠지는 길은 땀보다는 호흡이 더 많습니다. 진짜요? 지방은 몸 안에서 산소와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쪼개지는데 이산화탄소는 입으로 후 숨을 내쉴 때 빠져나가고 이제 물은 소변이나 땀으로 빠져나가는데 연구에 따르면 지방의 상당 부분은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호흡을 통해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물로 배출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네. 살을 빼기 위해서는 땀보다는 숨을 많이 쉬는 운동, 즉 걷기나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산소가 필요한 운동을 계속 해야지만 이산화탄소와 함께 지방이 이게 배출이 된다. 어머, 저는 지금까지 네.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근력 운동. 이게 진짜 중요하다. 막 근력, 근육을 근력. 키워야 된다. 지방을 이렇다고 빼고. 생각했는데, 오, 산소를 많이 네. 필요로 하는 유산소 운동이 필요했군요. 호흡이 중요하군요. 네. 오. 물론 근력 운동도 진짜 중요합니다. 아. 진짜 다이어트는 체중계 숫자가 아니라 근육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쓰는 조직이거든요. 근육 1kg이 하루 약 10에서 13칼로리 정도를 소비하는데 네. 지방 조직은 4.5칼로리 정도를 소비합니다. 즉 근육이 늘수록 살이 덜 찌는 체질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근육 운동 힘들다고 안 하지 말고요.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 근력 운동도 주 2회에서 3회 정도 또 가볍게 해주시면 가짜 감량을 막고 진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시던 근력 운동에 유산소만 추가하시면 네,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예. 자, 오늘의 강연 잘 기억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다이어트는 숫자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가벼워지시길 바랍니다. 네. 네. 덕담까지 감사합니다. 생생한 고품격 특강 들려주신 박재민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요를 부르는 가짜 감량에서 벗어나고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이로운 건강법을 가정의학과 권유경 선생님, 한의학 박사 윤재필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서 강연에서 이제 요요나 비만의 원인이 장내 환경이 무너졌기 때문일 수 있다고 배웠거든요. 네. 그만큼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장 건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조선시대 궁중의사로 이게 임금님의 건강을 책임졌던 어이 역시 이 왕의 변을 뜻하는 이 매화를 매일 살펴보면서 임금님의 건강을 체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 장의 건강은 예로부터 아주 중요한 건강의 신호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장 속 유익균은 적고 유해균은 많은 바로 이것을 장내 세균총의 균형이 깨진 상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요, 복부 팽만감, 그리고 가스가 차는 증상,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물론이고요. 네. 비만이나 만성 염증 증가, 그리고 심장 질환, 심각한 경우에는요, 치매와 같은 문제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이럴 때 장내 환경에서 유익균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는데요. 네. 바로 유산균입니다. 아니 유산균 좋은 건 다 알죠. 네. 그런데 유산균이 너무나도 많아서 어떤 유산균을 선택해야 될지도 진짜 고민이에요. 모두들 다들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제가 장 건강과 함께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균주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뭔가요? 잘 들으세요. 바로 비엔나 17입니다. 오, 비엔나 17. 아니 뭐 난 벌써 아시죠? 먹고 있는데. 전 알고 있었죠. 아니 지금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그럼요. 그 제 주변에서도 많이 먹고 있는데 네. 또 심지어 안 먹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계세요. 배짱이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예. 아니 요새 입소문이 쫙 퍼졌어요. 딱 퍼져서 예. 많이들 알고 계신데 네, 맞아요. 그래도 아직 비엔나 17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 비엔알 17이라는 거는요, 네. 건강한 한국인 산모의 모유에서 유래한 유산균으로서 정식 명칭은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엔알 17입니다. 네. 좀 복잡하죠. 자,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산균으로 그 기능성을 인정받았고요. 네. 그래서 일명 다이어트 유산균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얼핏 생각하면은 모유에는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모유는 아기 성장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장내 유익균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도 합니다. 실제로 모유 수유를 한 아동의 경우에는요, 비만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로 모유 수유를 한 아기의 장 속에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서 유익균이 풍부하기 때문이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유익균. 네. 그래서 이 국내 연구진이 이 장 건강은 물론이고 다이어트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산균 균주만 선별해서 이 분리한 것이 바로 비엔알 17입니다. 네. 미국에서는요, 이미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신소재로 알려지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네. 미국 건강기능 원료대회에서 체중 관리 부문 올해 원료상을 수상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한 장영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신상이면 뭐 최고의 상이네. 이건 완전 글로벌하네요. 그러니까 글로벌 좋아하잖아. 저도 글로벌한 거 좋아해서 저는 비엔알 17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네. 진짜 몸이 확실히 가벼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쩐지 옆에서 네. 볼 때 바빠요. 요새 스케줄이 바빠서 운동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식단 관리도 뭐 따로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요요가 없더라고. 그러니까요. 비엔알 17 덕을 많이 보고 있네요. 막 날아갈 것 같아. 턱선이 네. 조금 그래. 살아나지 않았나. 자, 이제 좀 집중 좀 하시고요. 네. 근데 정말 이게 장 환경이랑 요요랑 이 관련이 있는 게 맞습니까? 네, 그럼요. 장내 세균총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유해균이 우세해지게 되면요,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비만 체질이 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요요 현상까지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네, 관련된 실험이 있는데요. 네. 쥐에게 고열량식을 주고 체중을 늘린 뒤에 다이어트를 시키고 다시 고열량식을 제공하는 실험을 반복시켜 봤더니 이 다이어트와 체중 증가가 반복이 될수록 체중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요요 현상이 나타났다고 정말요? 합니다. 요요 현상의 원인으로 장내 유해균이 가진 비만 기억을 지목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다이어트를 해봤자, 성공해봤자 장 속에 유해균이 있다면 네. 예전 체중을 기억하고 돌아가려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어머나. 생각만 해도 이게 억울하고 끔찍해. 끔찍해. 네, 맞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네. 그런데 이제 항생제력이자 투여해서 장내 유해균을 없애버리니까요. 요요 현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엔알17이 이 장내 유해균과 유익균의 균형을 맞춰서 장내 환경을 바꾸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된 연구가 있습니다. 네.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이 설사 증상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비엔알17을 섭취시킨 결과 유익균이 증가하면서 정상과 비슷한 수준의 장내 세균총 변화를 보였을 뿐 아니라 이 복통과 이 복부 팽만감 같은 불편감을 완화하고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인해서 이 떨어진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만 기억을 가진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 요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요요도 중요하지만 네. 일단은 요요가 오기 전에 일단 살부터 빼야 무슨 요요를 뒤에 걱정을 그게 하던가 말던가 우선이긴 하죠. 하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기본이죠, 어떻습니까? 기본.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장내 환경을 바꿔주어서요, 지방을 축적하는 비만 세균을 억제하고요, 또 지방 연소를 도와주는 유익균이 활성화되면서 체지방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 연구에 따르면요, 비만 및 과체중인 성인에게 12주간 이 비엔알17을 섭취하게 했더니 체중이랑 엉덩이 둘레 그리고 BMI 지수까지 모두 다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관련된 또 다른 연구도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비만 성인을 대상으로 12주간 비엔알17 유산균을 먹게 했더니 고용량 섭취군의 경우 복부 내장 지방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허리 둘레가 95.4cm에서 90.4cm로 무려 5cm 감소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허리둘레 5cm면 약 2인치라는 건데 이게 다이어트 성공 기념으로 집에 있는 옷, 바지를 전부 수선을 맡기는 거예요. 아, 그거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입을 바지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네. 그러니까 수선비가 아깝지 않은 거죠. 그렇죠. 바지에 몸을 맞춰서 살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사실 겉으로 보이는 것도 좋지만 더 위험한 건 내장 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다. 네. 근데 내장 지방까지 빠졌다니까 진짜 건강에도 도움이 확실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비엔알17이요, 체중은 물론이고요, 내장 지방까지 감소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는요, 지방을 태워서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크기를. 사실 살이 찐다고 하는 거는요,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진다는 의미를 말하는데요. 네. 문제는 지방세포가 커지면 염증 물질을 내뿜는 독소 덩어리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염증 물질이 지방 성분과 뒤엉켜서 혈관 내벽에 붙어서 상처를 내게 되고요. 또 혈전을 생성해서 혈관을 막을 수도 있는 건데요. 자, 이게 바로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이 될 수도 있고요. 뇌로 가면 뇌졸중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심뇌혈관 질환까지 부를 수 있는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는데 비엔알17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실제 연구에 따르면요. 쥐에게 비엔알17을 투여한 결과 지방을 태우고 산화시키는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잉여 에너지를 저장하는 백세 지방세포의 크기가 35%가량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 진짜요? 진짜 뚱뚱한 지방세포가 확 쪼그라들었어요. 날씬해졌네. 자, 여기에 또 비엔알17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네. 자, 한국인은요. 무엇으로 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뭔지 저 아시는 알고 분? 있습니다. 어? 한국인은 밥심으로 삽니다. 자, 맞습니다. 저만 밥 먹나요? 아까 밥 한 그릇 다 드시던데. 그러니까요. 예. 너무 쉽게 맞추셔서 맞습니다. 바로 밥심인데요. 밥이죠. 네. 특히 하얀 쌀밥. 너무 좋아하시죠? 하얀 쌀밥에 선생님. 하얀 쌀밥에 거기다가 김치를 딱 얹어가지고 그렇게 싹 먹어도 맛있어. 안 질려, 이게. 하얀 쌀밥에 거기다가 옛날에 엄마가 그때는 마가린을 딱 얹어가지고 간장만 하나 딱 해가지고 비벼서 막, 그걸 김에다 싸 먹으면 더 맛있어. 하지만 이 하얀 쌀밥 맛있지만 여러분의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흰쌀밥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고요. 맞아요. 밥빵떡 이게 한 글자대로 된 거 있잖아. 너무 밥빵떡. 면. 아우 그래 고마워요 오빠. 면이 삐질 뻔했어. 밥빵떡면 이거 너무 맛있어. 갈수록 당겨요, 이상하게도. 네. 사실 젊었을 때는 먹지 않았던 달달한 간식이 자꾸 당기게 되죠. 네, 그런데 그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노화로 인해서 에너지 대사가 감소하게 되면요, 피로감이 증가하게 되면서 즉각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단순 당을 찾게 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은 쾌락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도파민도 같이 분비되어서 기분이 좋아지게 어쩐지 됩니다. 그랬군요. 문제는 이런 자극에 익숙해지면서 네. 더욱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갈망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른바 이것을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어쩐지 밥 다 먹었는데 그냥 자연적으로 후식거리 뭐 없나? 디저트 뭐 없나? 막 이게 이렇게 맞아요. 눈이 이렇게 맞아요. 돌아가요. 맞아요. 집을 막 열어봐. 냉장고 열어보고. 이제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밥을 아예 싹 아까 이제 김지선 씨가 뭐 마가린 얘기할 때도 침이 싹 돌아가지고 이게 밥을 싹 끊을 수도 없고. 그렇지. 예. 저는 막 게장 생각나고. 저도. 게장. 침이 돌아. 어떻게 선생님? 걱정이에요.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바로 착한 탄수화물을 챙겨 드시면 되기 때문인데요. 착한 탄수화물? 착한 탄수화물이요. 네, 우리가 일단 탄수화물을요, 단당류, 다당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단당류라고 하는 거는요, 즉각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구조의 당분, 단순 당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단당류의 경우에는 이렇게 소화와 흡수가 굉장히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고요.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서 결국에는 내장 지방 축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쁜 탄수화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착한 탄수화물은요, 다당류입니다. 단당류 여러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분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체내에는 거의 흡수가 되지 못하고요. 배출이 되기 쉬운데요. 네. 이 BNR17이요, 단당류를 다당류로 만들어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네. 자, 지금 보이는 은색 구슬을 단당류라고 가정하고요. 네. 자, 수조를 우리 몸의 장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자, 분자 크기가 작은 단당류는 에너지원으로 다 소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축적되기가 쉽습니다. 와, 바로 소화 흡수가 돼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자, 이때 이 BNR17은 단당류의 결합을 도와서 이 다당류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분자의 크기가 커지고 이 복잡해진 다당류는 자 보세요. 소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죠. 네. 결국 몸에 흡수가 안 되고 이 체외로 배출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되는 게 아니라 배출돼 버리는 거네요. 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쁜 탄수화물을 착한 탄수화물로 바꿔서 몸 밖으로 내보낸다. 그쵸? 네, 그런 그렇죠. 얘기가 되는 네. 거네요. 아주 시원하네요. 오, 명석하네. 예. 아주 똑똑합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실제로 고당 시기를 한 쥐에게 BNR17을 섭취하게 했더니 단당류와 이당류를 다당류로 전환을 해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도요, 이 쥐에게 BNR17을 공급한 뒤에 대변 검사를 한 결과 네. 대조군보다 대변으로 배출된 다당류 함량이요, 약 5배가량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배면. 사실 우리가 다이어트를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식욕이 며칠간은 조금씩은 참아지는데 맞아요. 이게 오래 안 가고 금세 그냥 한 번에 폭식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 네. 그런데 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했다가도 죄책감이 들잖아요. 들죠. 아유, 네, 그러니까 교차하죠, 사실 교차해. 맛있으면 0칼로리 그렇죠. 막 또 생각이 들었다가 이랬다 저랬다. 혼란이 오는데 네. 근데
탄수화물을 참지 말고 이렇게 적당히 챙겨 먹으면서 비엔나17 도움을 받으면 되겠네요.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 사실 식욕이 폭발하는 건요. 네. 식욕 억제와 관련된 렙틴 호르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렙틴 호르몬? 네, 많이 들어보셨죠, 렙틴? 네. 이 렙틴 호르몬은요, 이 포만감을 조절하고 에너지 소비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반복된 다이어트나 과식, 잘못된 식단은 렙틴 수용체의 민감도를 떨어뜨려서 렙틴 저항성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허기를 느끼게 되면서 결국 살이 잘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요, 비만한 사람들의 혈중 렙틴 농도가 더 높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막 식욕이 늘어나거나 그럴 때 제 의지 탓이 아니라 호르몬 때문이었네요. 그렇죠. 저 너무 자책했는데 죄책감을 조금 덜어내도 네. 되겠네요, 그러면. 아니 근데 얘기를 꺼내신 게 그럼 혹시 비엔나17이 그 렙틴 호르몬 조절하는데도 혹시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그러신 건가요? 네, 그럼요. 식욕 억제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서 렙틴 저항성을 완화시키고요. 또 식욕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비만을 유도한 쥐에게 비엔나17을 섭취하게 했더니 렙틴 호르몬 생성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데요. 다이어트를 할 때는 이제 뼈나 근육의 손실을 잘 따져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실제 제가 환자를 보다 보면요. 네. 특히 20대 젊은 여성 한 분이 생각나는데 이 본인은 뼈가 너무 약하다면서 툭하면 뼈가 부러지고 너무 힘들고 답답하다. 그런 하소연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근데 이유를 알고 보니까 오랜 시간 식단 조절만으로만 다이어트를 하셨던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근육은 너무 적고 살만 많은 근감소성 비만이셨던 거예요. 운동을 안 하셨구나. 네, 심지어 골다공증 수치까지 젊은 분이 위험한 수준이었어요. 오. 이렇게 극단적 체중 관리로 근육이 부족해지면 골다공증으로 인한 뼈 골절 위험까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야, 젊은 나이에 근육 부족으로 골다공증까지 왔다니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이제 또 나이가 이제 적당히 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근육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네. 참 걱정이 되는데요. 저 같은 케이스는. 오, 맞아요. 이한희 씨처럼 혹시 나도 근육 부족은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근감소의 정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혈자리를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가능해요? 자, 네. 오늘이 아니라 바로 어제혈입니다. 어제혈. 오늘이 아니고 어제혈. 어제혈. 엄지손가락 뿌리와 이게 손목 사이. 자, 요 부위거든요. 이 부위. 네. 이게 튀어나와 있죠. 요 살. 네. 이 부위를 눌렀을 때, 네. 요 살집이 단단하면 정상. 네. 근데 너무 말랑말랑하거나 푹 꺼져. 움푹 푹 꺼져 있으면 근육량이 적다는 그런 위험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데. 오. 눌러보면 다르죠. 달라서. 단단해 보이고. 아이고. 단단해 안 하셔도 되겠어요. 야, 이한희 안 씨는 걱정 안 들어가네, 해도 안 들어가네. 아유, 단단하시네. 와. 나이 씨는 어때요? 그래서 저는 정현 씨보단 나을 것 같아요. 잠깐만. 네. 비교해봐 주세요. 좋죠. 야, 질 수 정말. 없어요. 예. 네가 훨씬 약하세요. 네, 큰일 나셨어요. 정말 어떡해요. 근데 저렇게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이 좀 염려가 되는데 혹시 비엔나17이 근육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나요? 근육 손실을 유발한 쥐에게 이 비엔나17을 섭취하게 했더니요.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유전자의 발현은 감소했고요. 또 근육 단백질이 합성을 돕는 유전자의 발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종아리 뒤쪽 기복근과 허벅지 근육인 대퇴 사두근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체지방량은 감소하고요. 지방을 제외한 뼈, 근육, 장기 등의 무게인 제지방량이 유의미하게 증가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필요 없는 체지방은 줄어들고 필요한 근육량이랑 뼈 무게는 늘어났다는 거네요. 이야. 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영상 속 수조를 우리의 몸, 그리고 흰 풍선을 근육, 노란 블록을 지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줄어든 근육 주변으로 지방이 가득 차 있는데요. 네. 이때 비엔나17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 근육이.
지방은 빠지고 근육은 늘어나고. 보시는 것처럼 근육이 강화되면서 지방을 체외로 배출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네. 근육이 커지는 만큼 이 지방이 줄어드는 거죠? 네. 물론 신체적 조건과 대상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네. 유사한 원리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어쩐지 제가 요즘에 B&R17 잘 챙겨 먹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근육 생각해가지고 프로틴도 같이 이제 챙겨 먹고 그랬어요. 근데 인바디를 쟀더니 확실히 체지방이 줄고 근육량이 늘었어요. 프로틴도 같이 섭취를 하는 게 더 중요한가 봐요. 네. 아니 어느 순간부터 얘가 여기가 이게 날렵한데 네. 몸은 이렇게 단단한 이 건강한 그 저 몸. 맞아요. 네, 그런 몸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혹시 우리가 섭취할 때 네.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B&R17은요 미생물이 함유된 생균이라서 고온에서 사멸할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고요. 인체 시험을 통해서 안정성이 입증되었는지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알려드린 생생한 건강 정보로 가짜 감량에서 벗어나시고 건강하게 다이어트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I am 닥터. 즐거운 밤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